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5월 11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주식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식 시장이 어제는 또 50포인트 정도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39포인트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강하게 또 상승을 하니까 그 고점에서 그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또 외국인과 기관, 그동안 계속 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다 해서 지수를 그 1월 달의 고점 3260에 아주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일부에서 또 성급하게 뭐 개인들이 그 공매도 세력을 이기고 마치 승리한 것인 양 그렇게 우리가 또 들떠 있는 그런 또 시황들이 어제 또 많이 나왔죠. 근데 문제는 오늘 개인들이 3조 5천억을 매수했거든요. 외국인들이 2조 원을 매도하고 기관이 1조 3천억을. 저는 그 지금까지 시황에서 공매도 이후에 그 시장의 주도권이 우리가 인정하기 싫다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 영상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근데 개인이 아무리 매수를 해도 시장을 돌릴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유동성 랠리가 강하고 시장의 예탁금이 강하게 유입될 때 그때는 개인들의 힘만으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하는 것을 어, 마이너스 나던 증시를 플러스로 전환하고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3조 5천억을 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인들이 힘이 대단하다 이렇게 들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장은 어찌됐거나 이렇게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하면 시장은 끌어내릴 수 있고 또 어찌됐든 둘이 매수로 가담을 하게 되면 지수를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 차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그 우리 시장은 갈수록 그 우리 독자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오르면 그거에 추종해서 우리 시장도 강하게 마감이 되고 또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지금 현재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졌다 이렇게 미국 시장도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제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39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 지금 이게 그 우리만 이렇게 하락한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 대만이라든가 일본 다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시황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시황 포인트를 시젠은 왜 약한가? 시젠 우리 코스닥의 그 진단 키트 관련주로 작년에 그 오늘 올 연초까지 주가가 강했다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작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하고 포스코 강판은 어, 만 원대에 있던 이런 주식이 지금 7만 원대 오늘 그 포스코 강판이 7만 4천 원이죠. 장중 고점이 7만 7천 원까지 올라가고 왜 이렇게 계속 강하게 갈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주제로 이게 결국은 업황이 개선된다고 하는 측면하고 공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이 시장에서 여러분 개인들이 그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기관과 외국인이 추종을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할 때 주가가 올라가면 철저하게 그쪽을 추종해서 매매를 하든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그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종목을 매매하라는 말씀을 제가 아주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설명했던 거를 제 시황을 들었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시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시젠이 지금 그 중대한 분기점에 와 있는데 앞으로 시젠이 상승으로 전환하려면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강파는 그렇게 올랐는데도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우리가 과거에 시젠이 상승할 때 어떤 패턴으로 상승을 했었는가, 그 다음에 지금 시젠이 봉착한 문제는 무엇인가, 요거 1차적으로 시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포스코 강판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오늘 시황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젠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주가를 제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젠 그 주봉의 그래프인데요. 이 시젠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사상 유례 없는 이런 그 질병이 1년도 넘게 이렇게 지속될 줄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시젠의 과거 주가는 2019년도 보면 9,500원이 최저가로 돼 있죠. 이랬던 주가, 아무리 그 주가가 회복됐다 하고 해도 2만 원 밑에 있었습니다. 이러던 회사 주식이 작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다른 기업들이 개발을 하기 전에 진단 키트라는 거를 히트를 쳐서 제일 선도로 먼저 우수한 제품들을 시장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거죠. 2만 원대에서 우리가 5만 원대 여기까지 오고 코로나가 3월에 우리가 잠시 주춤해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했을 때만 해도 주가가 6만 원 정도 고점을 찍고 조정을, 이 주봉상에 3번 연속 음봉을 내면서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쪽으로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니까 이게 8월 피크로 해서 16만 원, 여기에 16만 원으로 적혀 있지만 사실 여기서 무상증자를 100% 했기 때문에 이거를 50%로 그 디스카운트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최고 고점이 3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대의 그런 질병의 출현으로 그야말로 시제는 다른 기업들이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거에 매달릴 때 주가가 32만 원까지 그렇게 단기간에 급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그 사회적인 변화에 제일 먼저 대응을 했던 것이 시젠이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진입 장벽이 일부 반도체라든가 첨단 무슨 산업처럼 확고부동한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다른 기업들도 우수한 진단 키트를 많이 생산해내고, 또 그런 와중에 백신이 출현하고 진단 키트가 예전만큼 수요가 많이 떨어질 그런 가능성 때문에 현재 주가가 이렇게 하락돼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지금 우리가 한번 그 포스코 강판을, 물론 이게 철강주들 전체적인 맥락이 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한번 그 철강주들을 그 비교해서 차트를 같이 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요, 똑같이 주봉으로 포스코의 차트인데요. 자, 포스코하고 우리가 좀 화면이 작아서 동시에 보는데 조금 한계가 있긴 있지만 한번 자세히 한번
제가 최대한으로 잘 보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이 이렇게 코로나가 상승을 극히 코로나가 진행이 될 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 철강주들 그 산업이 그 침체에 빠지고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제는 그 백신이 출현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선도로 빠지는 와중에 지금 이 철강주들은 그 경기 회복이라든가 제가 철강주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말에서 시황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물론 경기 회복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미국 그동안 수출 그 문이 닫혀 있던 미국과 중국의 그 활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측면. 자, 여기에서 지금 포스코가 무려 그 코로나가 최대 정점을 찍을 때 13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무려 47만 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47만 원. 지금 이 대형주가 이렇게 13만 원대에서 한 3배 이상 그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현재 그래프도 그 오를 만큼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이제 포스코의 그래프인데요. 여기에 지금 포스코가 아니고 포스코 강판으로 보면 더 심하게 많이 올랐죠. 그 전에는 이 포스코 강판의 최저점은 7,950원이었는데요. 7,950원짜리가 1차 상승하고 제가 무슨 그 어떤 맥락에서 같이 설명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CJN 올라간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승 흐름을 보였죠. 더군다나 지금 철강은 단순히 경기 회복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수출의 최고의 장벽이었던 미국과 중국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 측면. 그래서 이 철강 산업이야말로 고도의 그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고정 비용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 산업인데 이쪽이 이제 생산을 해내면 해낼수록 전부 다 흑자가 날 수 있는 그런 기조로 업황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그동안 눌려있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공매도라고 하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제 공매도에 대한 것도 그 화면에서 공매도 오늘 얼만큼 공매도가 증가했고 공매도로 인해서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때 주식이 얼만큼 약한가 이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공매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보면 4만 주, 5만 주 정도밖에 물량밖에는 출회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공매도를 하려면 대차 관계를 그 대차로 해서 공매도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요. 아마 다른 그 일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공매도의 계약을 그렇게 손쉽게 빨리 체결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거의 일주일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대차 계약들, 그러니까 이 공매도는 그 일부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고객들로부터 주식을 대차 계약을 맺어서 그 사인을 해야만이 그 대차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공매도에 포함이 돼야 자기의 그 공매도 칠 수 있는 그 계정으로 들어와야만 이거를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공매도 시행 초기에는 완벽하게 그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잘 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만 주, 5만 주였던 것이 오늘은 무려 삼성전자만 해도 100만 주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면 벌써 100만 주가 쏟아지니까 2.4포인트, 2.4%, 2,000원이 오늘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공매도 시행된 다음에는
물량을 많이 그 공매도 물량을 확보를 많이 못해서 그랬는지 주가가 오히려 공매도 시행 전에 하이닉스는 빠지고 공매도가 막상 시작된 다음에 주가가 잘 안 빠졌거든요. 이걸 가지고 마치 개인들이 공매도를 이긴 것처럼 하다가 오늘 무려 5% 7,000원이나 지금 하이닉스가 7,000원 이상 하락한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45만 주의 공매도를 이기지 못하고 밀렸다는 거. 그래봤자 지금 누적 공매도가 7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100만 주, 200만 주 계속해서 누적해서 그 매물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식의 주가의 상승이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정지하지 않아 가지고는 이 주가가 쉽게 상승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을 한번 공매도를 보면요. 거래량이 오늘 460만 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하나도 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포스코 강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가도 이렇게 비싸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포스코 강판이 최근에 상승하기 시작해서 그렇죠.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주수가 600만 주밖에 되지 않고 자본금도 300억밖에 되질 않거든요. 시가총액도 최근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1조 원도 안 되는 거예요. 4,400억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소의 코스피 200 종목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종목이니까 공매도에서 아주 자유로워졌죠.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그 거래대금이라든가 또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이제 그 공매도에 해당되는 코스피 200 종목을 뭐 6개월이나 한 번씩 이렇게 다시 그 편출과 편입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 지정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공매도에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개인들의 매매가 좌우될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시젠이라고 하는 종목은 보면 공매도가 시행되는 날서부터 5월 3일부터 32만 주, 28만 주 이렇게 집중이 됐죠. 이거는 개인들이 단결을 하고 공매도 세력과 저항을 한다고 해서 이 주가를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초기에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에는 그 시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기업들보다 이 진단키트라고 하는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고 또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그 이후에 다시 어떤 것으로 수익원을 만들 수 있을지 작년에 무려 5천억이라고 하는 그런 순이익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금년에도 당연히 지금 현재 1, 4분기라든가 이런 매출액을 보면 많이 뒤져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백신이 보급되고 했을 때 뭔가 다른 수익원으로 창출하지 못해 가지고는 주가의 그 하락은 우리가 지금 32만 원에서부터 이 종목을 주가가 그 봤으니까 지금 현재 8만 원이면 싸다는 이런 인식이 가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2만 원도 안 하던 주식이었다고 하는 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회사의 주가를 책임지는 것은 개인들이 단결한다고 해서 이 회사의 주가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기업주가 해야 될 일이죠. 어떤 수익원을 코로나 이후에 무엇으로 과거 진단키트 이상의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빨리 발굴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지난번 코로나가 준 그런 환경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는 만만치 않다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1천억으로 돼 있지만 여러분들 5월 20일이면 2,600만 주가 시젠으로 다시 쏟아져서 5,200만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권리락 이후에 실질적으로 여기 2조 1천억이 빠져서 그렇죠. 현재도 시가총액은 4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5월 20일 날 또 신주가 상장되게 돼 있죠. 2,600만 주가 쏟아지기 때문에 진정한 그 바닥은 여러분이 그 무상증자 물량이 다 나온 5월 20일 더 관망을 해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공매도가 증가하는 그런 그 수량도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고, 개인으로서는 아까도 제가 이 그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공매도가 안 되는,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고, 중소형주 쪽에 그 충분히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운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에 수익을 올리는 전략. 그리고 최근에 우선주들이 그렇게 급등을 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선주는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또 우선주로 또 일부 투기 세력들이 집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명심하셔가지고 시장이 이 공매도의 영향이 얼마나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명심을 하시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